안녕하십니까. 대성의 로빈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예,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좀 일찍 출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촬영을 할 수 있게 됐죠. 예, 방을 친구랑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좀 일찍 오기 때문에 예, 친구가 있을 때는 촬영을 하기가 조금 그래서 예,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뭘 좀 촬영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가장 뭐 제가 블로그 활동도 하고 유튜브 활동도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가장 이제 조금 인기가 좀 많죠. 그래서 좀 많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좀 포스팅도 하고 동영상 촬영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글들도 보면 국고보조금 내용이 참 많죠. 뭐 중급? 중급 정도 회계에서는 좀 가장 어려운 회계 처리가 아닌가 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야,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 뭐 격리 생활을 시작하신 분 내지는 한 뭐 팀장 아래 정도 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실무적인 얘기를 하자. 예, 실무적인 얘기는 뭐냐? 사실 이 국고보조금 회계 처리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 돈을 아직 안 받고 먼저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완료 시에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부가,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환급을 받기 때문에 따로 이제 국고보조금 회계 처리를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제 돈을 받으면 안 되죠? 그거가 만약에 이제 좀 잘못됐을 때 반납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럼 또 유용자산, 어? 유용자산 좀 사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완료 후에 대금을 이제 뭐 30%든 지급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거를 매 회계 처리마다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죠. 결국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매번 발생하는 입금 시 내지는 사용하면서 사용해서 받았을 때 그거 해당하는 걸 지급했을 때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그 횟수 지급하는 단체에 대한 뭔가 납부 반납을 했을 경우 이런 어떤 회계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건건이 할 수 있는 회계 처리는 아닙니다. 어떤 결산 시에 결산 분계를 이제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회계 처리만 좀 얘기를 드리자. 왜냐하면 이게 엉켜버리면 결산 분계를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결산 분계를 쉽게 할 수 있게 일단 그런 회계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결산 분계는 팀장님이 해주시거나 감사인들이 와서 회계감사 때 해주거나 외관법상 해주면 안 되지만 뭔가 조금 도와드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예 그런 어떤 정리를 잘하는 쪽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좀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회계적인 사건, 회계 사건, 뭐 이렇게 우리 책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회계 처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받을 때가 있겠죠. 받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일단은 국고보조금 회계 처리는 참 어려운 회계 처리다라는 인식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그런 어려운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분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오늘의 강의의 초점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 팀장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는 건 하라고 그랬는데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회계적표를 조금 모아뒀습니다. 그 집계된 걸 나중에 결산분기에 반영하면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받았을 때, 음, 국고보조금이라는 영업의 수익에 국고보조금이라고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좀 회계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대신에 좀 거래처 이런 것들은 조금 일괄적으로 써야 됩니다. 거래처는 이제 우리가 받는 거래처 기관을 명시하시고 그다음에 적요에다가 정확하게 무슨 프로젝트인지 프로젝트명을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용하는 경우죠.
사용하는 경우 참 많은 금액을 사용할 겁니다. 급여도 사용하고 뭐 사회보험료도 사용하고 그 중에 뭐 우리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예, 뭐 유형자산 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걸 다 그런 우리 일반적인 전표를 하듯이 흐트러 놓으면 나중에 이게 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적용 뭐 거래처들을 조금 뭔가 일괄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집계하기가 어렵죠. 나중에 부랴부랴 뭐 연구팀에 가서 국가보조금 사용 내역 주세요. 해봤자 그거랑 또 우리 회계전표랑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걸 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기적인 문제 사용은 했지만 뭐 세금연서가 발행이 안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등의 시기적인 차이 때문에 좀 집계 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계 전표상에서 뭔가 집계가 가능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집계된 거와 뭐 연구소의 사용 내역을 대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제가 이제 경험을 보면 회계적인 어떤 전표에서의 데이터와 현업에서의 데이터는 무조건 틀립니다. 예.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시기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참 문제,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회계적인 어떤 차후의 결산분계 초정이 필요한 어떤 케이스에 있어서는 회계적인 전표에서 집계할 수 있도록 적요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 계정 과목을 쓰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경상개발비겠죠. 그래서 사용 금액을 전부 경상개발비로 표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요의 프로젝트명을 정확하게 조금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다 좀 살짝 뭐 만약에 국고보조금 결산분계를 아시는 분이라면 뭐 급여 성격인지 뭐 유용자산 건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재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반납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납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게 완료됐을 때 미사용분을 반납하는 부분이라고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가세를 잘못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토해낸다든지 그다음에 뭐 받은 부분을 살짝 토해내는 부분도 있고 참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반납 유형이 있죠. 그리고 단순하게 계좌 이쪽 계좌로 받아야 되는데 뭐 2번 계좌를 받아가지고 계좌 대체를 위해서 다시 반납하고 다시 받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네, 국고보조금 뭐 차감 마이너스 처리하는 국고보조금 수익이 아까 입금 처리했던 영업외수익 국고보조금 수익에서 좀 차감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됐죠. 입금이나 반납 부분은 영업외수익 국고보조금 수익으로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경상개발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경상개발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에 프로젝트 적요에 앞에 프로젝트가 붙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수입에 대해서는 이제 거래처로 뭔가 조금 프로젝트가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게 참조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이걸 갖고 결산분계를 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끝이라고 팀장님한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혼납니다. 예. 결산분계가 이제 조금 알아야 되죠. 그럼 결국 기본적으로 회계적으로는 이제 이 국고보조금 수익 금액에 대해서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가 다 차감될 겁니다. 입금 반납되었던 국고보조금 수익이라고 지금 저기 손익계산서에 적혀 있는 손익은 전부 다 차감돼서 비용 차감이 됐든 유형자산 차감이 됐든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네. 국고보조금 수익은 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마이너스 시키고 일반적으로 뭐 경상개발비 비용적인 성격으로 다 갔다면 전체 금액을 경상개발비 차감으로 처리를 하면 네 그렇겠죠. 뭔가 근데 이제 보니까 경상 사용내역 중에 쭉 보니까 유형자산에 대한 부분도 있어. 그러면 경상개발비는 이제 차감시키고 유형자산 쪽으로 대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국고보조금도 그 정도의 금액은 유형자산 차감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결산 분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완성 후에 뭔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있다면 국고보조금에 차감돼서 미지급금에 달아놓게 되죠. 예, 복잡하죠? 예, 결국 국고보조금이 차감돼서 비용 마이너스가 되든 자산 마이너스가 되든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미지급금으로 간다.
이 정도만 좀 알면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원칙은 알게 되는 거니까. 사실 이 과정에서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딱 그거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입금, 반납 금액은 국고보조금 수익으로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한 금액은 전부 경상개발비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정리해놓고, 적요에 좀 프로젝트명을 좀 써놓고, 그리고 결산분계 때 이 국고보조금 수익은 빵이 돼야 되니까 어디론가 대체가 돼야 된다. 경상개발비 비용적인 성격으로 했으면 경상개발비 차감, 뭐 유형자산 쪽으로 간 게 있으면 유형자산 그 금액에 대해서 유형자산 차감. 그 다음에 혹시나 완료 후에 개발 명목으로 좀 지급해야 되는 10%든 20%든 지급해야 될 돈이 있으면 이게 이제 미지급금으로 간다. 예. 다만 여기에서도 얼마 금액을 만약에 어떤 미지급금으로 갈 게 이제 빵이다 라고 하면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예. 거기까지. 예. 다만 그 금액을 그 대체하는 금액은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만 좀 알면 그래도 한 뭐 100, 국고보조금 획에 대해서 100%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6, 70% 아는 게 아닐까. 예. 그리고 뭐 감사인들 검토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팀장님들이 조금 더 도와주면 충분히 100까지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좀 그려놓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좀 국고보조금 회계 처리 좀 어려운 회계 처리입니다. 어려운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조금 잘 모여 있게 회계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고보조금 회계 처리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